인체역학 마지막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인체 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지뢰라는 거는 어떤 막대에 한 점을 받치고 그 받침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물체를 움직이는 장치를 지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뢰, 우리가 운동역학의 역사 배울 때 바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이 지뢰 원리라는 거를 설명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지뢰를 이용하면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지구 너무 크고 무겁죠. 이 지구를 들어올린다는 거는 힘든 일이겠지만 어쨌든 이 지뢰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체도 아주 효과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겠다, 그런 장치가 바로 이 지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뢰는 3개의 점이 있어요. 자, 지뢰는 받침점, 힘점, 작용점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씩 보시면 받침점, 아까 한 점을 받친다 했죠. 이 점을 받침점 또는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고정되어 있는 회전축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뢰,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부분, 자, 이 점을 중심으로 이 지뢰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이 회전축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받침점 또는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힘점. 자, 힘점 말 그대로 힘을 가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체를 올려놓고 이 반대편에다가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지점, 여기가 바로 힘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작용점 또는 저항점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는 힘이 출력되는 지점. 자, 그러니까 여기다 힘을 주죠. 힘점에다가 힘을 주고 이 힘이 출력되는 곳, 여기가 바로 작용점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움직이려는 물체가 존재하는, 물체가 있는 지점을 작용점이라고 한다. 자, 여기가 작용점이고요. 자, 저항점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자, 왜냐면 여기다 힘을 주잖아요. 힘을 주면 이 막대는 이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물체가 이렇게 누르면서 저항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점이다. 자, 그래서 작용점, 저항점 둘 다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 지뢰라는 거는 3개의 점이 존재한다. 여기 받침점 또는 축, 여기가 회전축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힘을 가하는 지점, 힘점이 있고, 반대편에 여기 작용점 또는 저항점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뢰와 회전 모멘트, 토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멘트 또는 토크, 자, 이거는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고요. 오늘도 배우고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만큼 모멘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모멘트라는 거는 물체가 회전하려는 힘, 즉 회전력이라고 했고요. 자, 회전축을 지나지 않는 모든 힘은 모멘트, 토크를 일으킨다. 자, 얘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전축을 지나지 않는, 그죠? 요 축을 지나지 않는 힘은 모멘트, 토크를 일으킨다. 자, 여기 바로 모멘트라는 거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힘점에 작용하는 힘 있죠. 힘점에다가 여기 힘을 가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힘은 요 지렛대를 시계 방향으로, 그죠? 요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모멘트를 가진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작용점에 있는 물체는 이쪽으로 중력을 받죠.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는데 이게 무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는 지렛대를 시계 반대 방향, 그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는 모멘트를 갖는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방향이 다르죠. 자, 이때 우리가 모멘트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 모멘트의 크기는 가하는 힘 또는 무게, 그죠? 여기다가 가하는 힘, 근데 힘뿐만 아니라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힘이랑 이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 이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이때 이 거리를 우리가 힘팔 또는 작용팔, 저항팔, 이런 말을 사용을 해요. 자, 힘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 힘이죠, 힘.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를 힘팔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힘팔. 자, 무조건 받침점이 기준입니다. 받침점. 저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니까 힘팔이라고 하면 힘점이랑 받침점이랑 사이의 거리를 힘팔이라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작용팔. 작용팔은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 이거를 작용팔이라고 한다. 또는 저항점이라 했죠. 저항점이랑 받침점 사이의 거리니까 저항팔이라고도 한다. 자, 어쨌든 모멘트의 크기, 얘는 힘 곱하기 거리다. 그렇죠?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 힘 곱하기 거리가 모멘트고요. 이때 요 거리, 힘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는 힘팔, 그리고 작용점과 받침점 사이의 거리는 작용팔 또는 저항팔이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모멘트의 크기는 힘 또는 무게 곱하기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도 어쨌든 우리 중력의 크기라 했죠. 중력의 크기, 어차피 힘이기 때문에 자, 힘 또는 무게입니다. 힘 또는 무게 곱하기 이 거리가 모멘트의 크기다. 자, 그래서 이 힘의 모멘트, 힘의 회전 모멘트는 힘점에 가하는 힘이겠죠. 힘점에 가하는 힘 곱하기 힘팔의 길이고요. 이쪽 저항의 회전 모멘트는 저항점에 가해지는 무게 곱하기 저항팔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힘의 회전 모멘트랑 저항의 회전 모멘트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만약에 힘의 회전 모멘트랑 저항의 회전 모멘트, 자, 힘은 요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했고요. 얘는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했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의 모멘트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지뢰는 평형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요 모멘트가 똑같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힘의 회전 모멘트가 저항의 모멘트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게 더 크다는 거니까 이 지뢰는 힘의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자, 반대로 저항의 모멘트가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저항의 방향으로 지뢰가 회전을 할 겁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뒤에서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뢰의 역학적 이점 또는 기계적 확대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뭐 영어로는 메카니컬 어드밴티지라고 하는데, 자, 역학적 이점이라는 게 뭐냐면, 자, 밑에 역학적 이점은 앞에서 배웠던 요 작용팔의 길이 분의 힘팔의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공식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요. 자, 역학적 이점은 작용팔의 길이 분의 힘팔의 길이다. 자, 두 개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힘팔이 위에 있습니다. 그죠? 작용팔 분의 힘팔. 요게 역학적 이점인데, 자, 역학적 이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크면, 자, 일단 우리가 요게 1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1이라는 거는 힘팔의 길이랑 작용팔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게 1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요 힘팔의 길이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힘팔의 길이가 작용팔의 길이보다 크면, 자, 힘팔의 길이가 크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모멘트 배울 때 모멘트는 요 힘점에 가는 힘 곱하기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죠. 요게 힘팔인데 지금 힘팔의 길이가 큰 거잖아요. 거리가 크니까 이때는 힘을 적게 줘도 어떤 일정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적게 줘도 된다. 그래서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크면 이 적은 힘으로도 큰 힘이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죠? 힘을 적게 들이고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적은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이게 바로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크다. 그러니까 힘팔이 더 크다는 얘기고요. 자, 반대로 역학적 이점이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다는 거는 이 작용팔의 길이가 힘팔의 길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힘팔의 길이가 작은 거죠. 그죠? 요게 크고 힘팔의 길이는 작은 상황입니다. 자, 그때도 이 모멘트 공식을 보시면 힘팔의 길이가 작다. 그죠? 그러면 이 힘이 커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려면. 그래서 이때는 힘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힘에서는 이득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도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면 운동의 범위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작용팔의 길이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받침점이 뭐 한 요쯤에 있다. 그러면 작용팔의 길이가 크고 이 힘팔의 길이가 작죠. 자, 이때는 여기다 힘점에 힘을 가하게 되면 지뢰가 여기 경우보다 더 많이 움직이게 돼요. 요만큼이나 움직이니까 이때는 운동의 범위에 이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속도에도 이득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역학적 이점이 1보다 작으면 이 작용팔의 길이가 힘팔의 길이보다 크다 라는 거고요. 이때는 힘에서는 이득이 없어요. 오히려 힘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운동의 범위 그리고 속도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자, 역학적 이점 다시 복습해보면, 자, 작용팔분의 힘팔, 이 공식 까먹으면 안 된다 라고 했고, 여기 1보다 크면 힘에서 이득이 있다. 그래서 적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1보다 작으면 힘에서는 이득이 없지만 이 운동의 범위, 속도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지뢰의 종류가 나와요. 자, 지뢰의 종류,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 지뢰에 대한 시험 문제 보시면 거의 다 지뢰의 종류에 대한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 별표 쳐놓으시고, 자, 지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종 지뢰, 그리고 뭐 2종 지뢰, 3종 지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가운데에 뭐가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1종 지뢰는 지금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요.
2종 질에는 작용점, 저항점이 가운데 있다. 그리고 3종 질에는 힘점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이 가운데 있냐? 자, 요거를 중점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1종 질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종 질에는 받침점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도 있죠. 이렇게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시소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1종 질인데, 자, 뒤에 있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힘점과 작용점이 양 끝에 위치한다. 이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점이랑 작용점이든 작용점이랑 힘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받침점이 가운데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1종 질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질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림들도 다 1종 질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받침점이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질레고요. 이때는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점을 만약에 이쪽으로 옮기면 힘팔의 길이가 적죠. 그래서 역학적 이점이 1보다 작다라는 거고, 만약에 받침점이 이쪽에 있으면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크겠죠. 그렇죠? 힘팔의 길이가 이렇게 기니까. 그래서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1종 질의 예시를 보시면, 자, 시소. 우리 시소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 받침점 가운데 있고 양옆에 사람이 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소. 그리고 가위도 바로 1종 질입니다. 자, 가위 그림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이게 바로 받침점이에요. 축. 이 축을 기준으로 이 가위 양쪽에 이 날이 회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힘을 주는 게 어디죠? 우리 손가락 힘을 주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바로 힘점. 힘점 여기 있고, 우리 물체, 자르는 물체가 있는 지점이 작용점이죠. 그래서 이 축,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힘점, 작용점이 양 끝에 있는 1종 질레입니다. 그래서 1종 질에는 시소, 그리고 가위가 있다. 자, 이런 예시가 있는데, 자,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인체에서 1종 질의 예시.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인체에서 어떤 예시가 있냐?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목뼈 관절, 목뼈 첫 번째 관절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고개를 드는 이 움직임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자, 이때 고개를 든다는 거는 우리 목 뒤쪽에 있는 어떤 근육이 우리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겁니다. 뒤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근육이 바로 위쪽 등 세모근, 여기 바로 상부 승모근이고요. 이게 우리 머리를 뒤로 잡아당긴다. 자, 그래서 이 위쪽 등 세모근의 근력, 그리고 머리의 하중, 머리 전체의 무게, 이게 형성하는 지뢰, 이게 바로 1종 지뢰라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관절 부분이 받침점이고요. 저 뼈와 뼈가 만나는 이 부분이 받침점이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이게 힘점이겠죠. 여기서 힘을 주니까 이게 힘점이다. 그리고 이 지뢰를 통해서 들어 올려야 되는 무게, 그 무게는 우리 머리 전체의 무게 중심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쯤에 있다고 치면 이게 작용점, 저항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힘점, 작용점이 양 끝에 있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인체의 1종 질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너무 중요합니다. 1종 질에는 받침점이 가운데 있다. 자, 이 받침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때는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예시는 우리 목을 뒤로 젖히는 이 움직임. 자, 기억하시고 2종 질에 넘어가 볼게요. 자, 2종 질에를 보시면 이 2종 질에는 가운데에 있는 게 이 작용점이에요. 자, 작용점 또는 저항점, 이게 가운데에 있다. 자, 아까 1종 질에는 뭐라고 했죠? 받침점이 가운데 있다 라고 했고요. 2종 질에는 작용점, 저항점이 가운데 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점, 받침점이든 받침점, 힘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게 작용점이다. 자, 이게 중요하고, 자, 이 2종 질의 같은 경우는 역학적 이점이 항상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역학적 이점, 얘가 아까 작용팔 길이 분의 힘팔의 길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게 항상 1보다 크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얘는 작용점이 가운데 있고요. 힘점이랑 받침점이 양 끝에 위치하죠. 자, 이때 우리 작용팔의 길이, 그거는 받침점이랑 작용점의 요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작용팔이고요. 그리고 힘팔은 요 힘점이랑 받침점 사이의 요 거리겠죠. 요게 힘팔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힘팔의 길이가 작용팔의 길이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작용팔의 길이보다 힘팔의 길이가 크다. 그래서 이 이종질에는 항상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큰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적은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이종질의 예시를 보시면 팔굽혀펴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이때 받침점 축이 어디일까요? 자, 이때는 요 발끝 여기가 축이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축이고, 이때 힘을 주는 부분은 뭐 여기 가슴 근육 그리고 삼두근, 요 힘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죠. 요 힘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요 힘이 힘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저항점, 작용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우리 몸 전체를 들어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의 무게 중심, 뭐 대충 여기라고 치면 여기가 작용점, 저항점이다. 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용점이 가운데에 있는 요 이종질의 예시가 푸시업, 팔굽혀펴기가 되겠고, 그리고 또 보시면 병따개. 자, 병따개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병따개도 보시면 우리가 여기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뚜껑. 뭐 병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을 주는 부분은 이쪽이죠. 병따개를 이렇게 한다고 치면 힘을 여기다 주고요. 그리고 여기를 받친 다음에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를 딱 따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 작용점이 가운데 있는 이종질해라는 거고, 그리고 외바퀴 손수레.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바퀴가 이 끝에 있고요. 뭐 이렇게 손수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들어올리는 부분이 여기 있고, 바퀴 쪽이 축, 받침점이고요. 가운데에 이 물체의 무게, 저항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종질해다. 자, 어쨌든 이런 예시가 있고, 얘도 우리 인체에서 예시가 중요하겠죠. 자, 인체에서의 이종질해 어떤 게 있냐? 얘는 지면에서 수직으로 발 뒤꿈치 들고 서기.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카프레이즈죠. 카프레이즈. 자, 우리 늙어서 고생 안 하려면 이 카프레이즈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서는 거,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왜 이종 예시냐? 이종질의 예시냐? 보면, 자, 그림이 나와 있죠.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받침점, 발 앞꿈치가 받침점이 됩니다. 그죠? 발 앞꿈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 몸을 들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받침점이고, 이때 힘점은 우리 종아리의 근육, 저 종아리의 힘으로 들어올리잖아요. 이게 바로 힘점이다. 자, 그리고 작용점은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전체를 들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무게중심, 그 무게중심에 이 선을 그어보면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작용점이 돼요. 자, 그래서 얘도 작용점이 가운데 있고 힘점과 받침점이 양 끝에 있는 이종질해다. 자, 아시겠죠? 카프레이즈는 이종질의 예시다. 자,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생각을 해보면 되죠. 축이 어딘지, 그리고 힘을 주는 곳이 어딘지, 들어올리는 무게는 어디에 적용하는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 이종질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종질해는 이 작용점, 저항점이 가운데 있다. 그리고 역학적 이점이 항상 1보다 크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3종질해 보시면 얘는 힘점이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자, 1종질해는 받침점, 2종질해는 작용점 또는 저항점이고요. 3종질해는 힘점이 가운데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1종질해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질해. 그래서 받침점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2종질해랑 3종질해 중에 하나만 외우면 뭐 다른 하나는 나머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근데 뭐 2종질해 같은 경우는 작용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항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3종질해가 힘점이다. 힘점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외우고 나머지 하나, 2종질해는 작용점, 저항점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3종질해는 힘점이 가운데 있다. 자, 그래서 얘도 받침점이랑 작용점이 양 끝에 있다.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자, 이 3종질해 같은 경우는 역학적 이점이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자, 얘도 그림을 보시면, 자, 힘점이 가운데 있고 받침점, 작용점이 양 끝에 있는데, 자, 요 힘점이랑 받침점 사이 거리, 요게 힘팔이고, 그리고 작용점이랑 받침점 사이의 요 거리가 작용팔이죠. 그렇죠? 근데 이 역학적 이점은 작용팔 길이분의 힘팔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까 2종질해는 항상 1보다 크다라고 했고요. 3종질해는 항상 1보다 작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종 지뢰는 힘에 있어서 이득이 없죠. 그래서 1보다 작으니까 힘에서는 이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범위 그리고 속도에서 큰 이득이 있다. 그래서 이게 3종 지뢰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체 지뢰의 대부분은 3종 지뢰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지뢰는 대부분 이 3종 지뢰다. 자, 왜냐하면 얘는 힘에서는 이득 없지만 운동 범위에서 이득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 몸에 운동에 있어서는 이 운동 범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 대부분은 3종 지뢰에 해당한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우리 몸의 지뢰들은 힘에서는 크게 이득 없습니다. 이 운동 범위에서 이득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시를 보면 삽질하는 거, 그리고 노젓기, 핀셋 이런 게 있는데, 자, 삽이랑 노는 비슷하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림을 보시면, 자, 이때 축이 어딜까요? 축, 받침점. 이때는 요 끝, 노의 끝이 축이 되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노를 젓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가 축이고요. 그리고 힘을 주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서 뒤로 이렇게 힘을 주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무게 또는 저항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 노를 통해서 이 물을 뒤로 밀어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점. 그렇기 때문에 이 힘점이 가운데에 있는 3종 지뢰다. 삽도 마찬가지고요. 핀셋. 핀셋은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 다시. 자, 핀셋 같은 경우는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찝는 부분, 여기가 붙어있는 부분이에요. 붙어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힘을 여기다 주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가 힘점, 그리고 물체를 짚는 부분, 여기가 작용점, 그리고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축, 받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핀셋도 이 힘점이 가운데 있는 3종 지뢰다 라는 거고요. 자, 얘도 우리 인체에서 예시. 자, 얘가 중요해요. 얘를 보시면 팔꿈치를 굽히면서 아령을 드는 동작. 자, 그림 나와 있죠? 자, 팔꿈치 굽히면서 드는 거. 이때는 우리 이두근의 요 근력이 힘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받침점은 우리 팔꿈치 관절.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그리고 작용점, 저항점은 우리 아령, 그리고 이 아랫팔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두근이 이 팔꿈치 관절보다 앞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점이 가운데 있고 받침점, 작용점이 양 끝에 있는 3종 지뢰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종 지뢰는 힘점이 가운데 있다. 기억하시고, 항상 역학적 이점이 1보다 작다. 그렇기 때문에 힘에서는 이득이 없지만 이 운동의 범위와 속도에서 이득이 있다. 그래서 인체 지뢰의 대부분은 이 3종 지뢰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복습해보면 우리 1종 지뢰는 받침점이 가운데 있다. 그리고 2종 지뢰, 작용점, 저항점이 가운데 있다. 3종 지뢰는 힘점이 가운데 있다. 자, 그리고 이 예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힘점, 받침점, 작용점이 어딘지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이게 몇 종 지뢰에 해당하는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학적 이점 있죠? 1종 지뢰 같은 경우는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하지만 2종 지뢰는 요 힘팔이 항상 크기 때문에 얘가 항상 1보다 크다. 그리고 3종 지뢰는 작용팔이 크고 힘팔이 작죠. 그래서 항상 1보다 작다. 이런 거 문제 내기 좋겠죠? 자,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기출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여러분들 먼저 풀고 싶다 생각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3종 지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종 지뢰는 뭐가 가운데 있다? 힘점이 가운데 있죠. 그렇죠? 대충 이렇게 그리고 힘점이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받침점, 작용점이 양 끝에 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 1번부터 보시면 팔꿈치 굽힘 동작은 3종 지뢰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이죠. 이렇게 팔꿈치 굽히는 거. 이 팔굽 관절이 뒤에 있고요. 가운데 이두근의 근력이 가운데 있고, 요 팔, 아령은 없지만 이 아랫팔의 무게, 이게 저항점이 되기 때문에 이 힘점이 가운데 있는 3종 지뢰가 됩니다. 그죠? 예, 맞고요. 2번
받침점을 기준으로 저항점 위치가 힘점 위치보다 멀다. 자, 받침점 기준으로 요 작용점, 저항점이 힘점보다 더 멀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3번, 관절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항력보다 더 큰 근력이 요구된다. 자, 근력이 지금 힘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평형 상태, 얘는 이 힘의 모멘트랑 저항의 모멘트가 같다. 이게 평형 상태죠.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힘 곱하기 힘팔의 길이 이거고, 저항 모멘트는 저항, 무게라고 했죠. 무게 곱하기 저항팔의 길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평형을 이루려면, 자, 얘 같은 경우는 힘팔의 길이가 항상 작죠. 그리고 작용팔의 길이가 큽니다. 저항팔의 길이가 큽니다. 자, 그러면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힘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저항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력보다 더 큰 근력, 힘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3번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뭐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4번, 기계적 확대율은 1보다 크다. 자, 기계적 확대율, 역학적 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작용팔 또는 저항팔 길이 분의 힘팔의 길이죠. 그림 보시면 이 작용팔의 길이가 항상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크고 얘가 작기 때문에 이 역학적 이점, 기계적 확대율은 1보다 작다. 그래서 크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뢰 나오면 몇 종 지뢰인지 그림을 대충 그린 다음에 풀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인체 지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지뢰에서 저항팔이 힘팔보다 긴 경우에는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자,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는 것은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역학적 이점.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저항팔이 힘팔보다 길다. 자, 역학적 이점, 저항팔 분의 힘팔이잖아요. 자, 이때 저항팔이 힘팔보다 길다. 힘팔은 작다. 자, 이거는 1보다 작다는 거죠, 역학적 이점이.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이때는 1보다 작지만 힘에 있어서 이득 없지만 운동의 범위, 속도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라고 했고요. 자, 2번, 일종 지뢰는 받침점이 가운데 있죠. 근데 저항점이 뭐 요 사이에 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팔굽혀펴기 동작. 자,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이 있었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발 뒤꿈치, 요게 이 축, 받침점이고, 그리고 요 삼두 힘, 그리고 가슴 근육의 힘, 요게 힘점, 그리고 우리 무게중심이 저항점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저항점, 작용점이 가운데 있는 이종지뢰입니다. 어쨌든 2번 틀렸고요. 3번, 이종지뢰는 저항점, 작용점이 가운데 있죠. 근데 얘도 받침점이 가운데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습니다. 자,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자, 이종지뢰는, 자, 이거죠. 이 받침점으로부터 힘점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팔의 길이가 크다.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요 앞에서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 4번, 3종지뢰는 힘점이 받침점과 저항점 사이에 있다. 그죠? 3종지뢰는 힘점이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운동의 범위와 속도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그죠? 3종지뢰는 이 역학적 이점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힘에 있어서는 이득이 없지만 이 운동의 범위, 속도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 그죠?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지뢰의 대부분은 이 3종 지뢰에 해당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옳은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목뼈 1번 관절에서 위쪽 등 세모근, 이 상부 승모근의 근력과 머리 하중이 형성하는 지뢰의 종류는? 자, 우리 인체 지뢰 중요하다고 했죠. 자, 우리 목을 뒤로 젖히는 거, 이때 우리 상부 승모근, 이게 우리 머리끄덩이를 뒤로 잡아당긴다고 했죠. 그래서 힘점이 요 뒤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 목뼈 관절이 우리 가운데 위치하고 앞에 머리의 하중 위치하죠. 그래서 이 받침점, 축이 가운데 있는 몇 종 지뢰죠? 이거는 1종 지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받침점이 가운데 있는 거는 1종 지뢰.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4번. 인체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번은 일종질에는 힘점이 사이에 있다. 자, 아니죠. 일종질에는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요. 자, 이종질에는 작용점이 힘점과 받침점 사이에 있다. 그렇죠? 이종질에는 우리 작용점, 저항점이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다. 자, 3종질에는 받침점이 사이에 있다. 자, 얘가 아니라 힘점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자, 4번. 인체 질의 대부분은 2종질에 해당한다. 자, 2종질해가 아니라 이 3종질해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3종질해다. 왜냐하면 이 운동 범위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에서 인체 질의 구성으로 바르게 묶인 것. 자, 보시면 우리 아까 봤었던 카프레이즈 동작이죠, 이거. 발 뒤꿈치 들고 서는 거, 발 앞꿈치 들고 이렇게 서는 거. 자, 보시면 이 기역, 앞꿈치 부분이 이 축, 그죠? 받침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요 디귿, 이게 종아리 근육의 힘, 요게 힘점. 자, 그리고 우리 인체의 무게중심선이 저항점 또는 작용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축 또는 받침점, 그리고 니은은 저항점, 디귿은 힘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죠? 자, 이거 몇 종 지뢰라고 했죠? 이 저항점이 가운데 있는 2종 지뢰.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카프레이즈는 2종 지뢰다. 기억하시고, 자, 6번 가볼게요. 자, 6번. 지렛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뭐 보시면 힘점 우리가 force라고 해서 F라고 표현하고요. 축을 axis A라고 표현하고, 뭐 작용점을 뭐 저항점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건 문제에서 주는 거고. 자, 어쨌든 틀린 걸 골라보면 지면에서 수직으로 발 뒤꿈치 들고 서기. 이 카프레이즈 우리 앞에서 봤었죠? 얘는 2종 지렛대의 원리이다. 저 앞에서 봤던 요 그림, 이 작용점, 저항점이 가운데 있는 2종 지뢰 맞습니다. 자, 2번. 2종 지뢰는 작용점이 축과 힘점 사이에 있다. 그죠? 작용점이 가운데 있고요. 3번. 3종 지뢰는 축이 힘점과 작용점 사이에 있다. 자, 3종 지뢰는 힘점, 그죠? 힘점이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축이 가운데 있는 거는 1종 지뢰입니다. 자, 4번. 시소의 구조는 축이 힘점과 작용점 사이에 있는 1종 지렛대의 원리다. 그죠? 시소는 우리 받침점이 가운데 있죠. 그래서 1종 지뢰 맞습니다. 어쨌든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자, 7번. 그림에서 카누 선수가 보트 위에서 오른손으로 이 패들의 끝을 잡고 왼손으로 패드를 잡고 당기는 순간에 적용되는 지뢰는 되어 있는데, 자, 그림 볼게요. 여기 노젓는 거 배웠죠? 여기 오른손으로 끝을 잡고 있죠. 여기가 축, 저 받침점이라고 했고요. 여기 힘주는 부분 F, 여기가 힘점이고요. 그리고 요 물의 저항력, 저 물을 밀어내야 되죠. 여기가 저항점, 제공점이다. 자, 얘는 몇 종 지뢰죠? 가운데 있는 거 보라 했죠? 힘점이 가운데 있다. 그렇죠? 힘점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 3종 지뢰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8번. 10kg의 아령을 손에 들고 굴곡 운동을 할 때 아령과 아랫팔의 무게는 저항이고 팔꿈치 관절은 축이라고 할 때 작용하는 힘은 어디인가? 자, 문제는 긴데 그냥 이거 들 때 작용하는 힘이 어딘지, 얘는 솔직히 뭐 지뢰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이 아령을 들고 컬을 할 때 드는 힘은 이 위팔 두갈래근, 상완 이두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체에 적용되는 지뢰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일종 지뢰에서 축은 힘점과 저항점 사이에 위치하고, 그죠? 축이 가운데 있고요.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그죠? 축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얘는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자, 2번. 이종 지뢰는 저항점이 힘점과 축 사이에 위치하고, 자, 맞죠? 저항점이 가운데 있고요.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크다. 자, 이거는 외울 수도 있고요. 그죠? 이종 지뢰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려보면 되죠. 그죠? 저항이 가운데 있고, 뭐 축, 받침점, 그리고 힘점이 양 끝에 있다. 그죠? 그러면 저항팔의 길이가 이렇게 되고 힘팔의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역학적 이점은 1보다 크죠? 그죠? 우리 공식 까먹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힘팔의 길이 이게 위에 있고 저항팔이 여기 밑에 있다. 그죠? 역학적 이점은 저항팔 분의 힘팔이다. 그래서 힘팔이 크기 때문에 1보다 큰 거 맞습니다. 자, 3번. 3종 지뢰에서
힘점은 축과 저항점 사이에 위치하고. 자, 이거 맞죠? 힘점이 가운데 있고요. 근데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크다. 자, 이거는 얘도 뭐 외울 수도 있죠. 항상 1보다 작습니다. 근데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힘점이 가운데 있고 뭐 축이 여기 있고 저항이 여기 있으니까 요 힘팔의 길이가 작고 저항팔의 길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습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발 뒤꿈치를 들고 서는 동작. 카프레이즈죠. 카프레이즈는 이종 지뢰다. 그죠? 그림 봤었죠? 우리 발 뒤꿈치.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발 앞꿈치가 축. 그리고 우리 종아리 근육의 힘이 힘점이고요. 우리 인체의 무게중심, 이게 저항점이다. 그래서 저항점이 가운데 있는 이종지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면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어쨌든 정답은 틀린 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인체 지뢰 배워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뢰 종류죠. 1종지뢰, 2종지뢰, 3종지뢰. 자, 1종지뢰는 받침점, 축이 가운데 있고요. 2종지뢰는 작용점, 저항점이 가운데 있다. 그리고 3종지뢰는 힘점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역학적 이점. 얘는 작용팔 길이분의 힘팔의 길이다. 자, 기억하라고 했고요. 각각 1종지뢰, 2종지뢰, 3종지뢰에서 역학적 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 예시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하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2장, 인체 역학을 마치게 됐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 해부학적 기초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 무게중심, 또 안정성, 인체 안정성 배웠죠. 그리고 오늘 인체 지뢰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3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